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어드릴게요. 다시 한 말씀은 제가 고맙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보수 성향 대법관의 어이없는 법리 해석이 젊은 진보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도 그 모자람이 없는 김경수 지사를 어둠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은 대법원 2부의 이동원 대법관이었는데요. 그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견으로 불릴 정도로 법리에 관한 한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원칙보다 법리 해석 자체를 아주 좁게 해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결과는 거리가 먼 소수견과 뻔히 예견된 판결을 내려왔는데요. 말 그대로 강경보수 성향의 대법관인 거죠. 이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에 임명됐는데요.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표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멤버인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견으로 불린 건 주요 재판에서 다수 진보 대법관들에 맞서 여러 차례 보수적 소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등의 다수 판단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경수 도지사의 징역 2년 확정 선고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왜 사전에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일한 대처가 비극을 부르고 말았는데요. 이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선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는 당시 제1별건 의견을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순 없고 피고인 최순실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들의 무상사용 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또 정교조 법외노조 인정 사건에선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무는 판결이라며 다수의 의견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이 지사가 2018년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을 의도적인 왜곡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문제적 판결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자격상실 판결, 종북 콘서트 신은미 국외 추방 정당 판결, 난민보호 관련 판결 다수가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예. 그래서 법리상에 잘못된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 들여다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라고 예. 해서 다시 심리해라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컴퓨터 등 장애 예. 업무 방해가 법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을 따졌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사실관계까지를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한 거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항소심과 그 1심에서는 조금 달랐는데요. 예. 1심에서는 킹크랩 시험 보고 고개 끄덕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타임라인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면 예. 항소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세세하게 다 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주변 정황,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공모 관계가 주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인정된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끝내 드루킹 족쇄를 풀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김 지사를 지난 2018년 8월 불구속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현재 김 지사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전국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요. 김 지사는 민주당 바람을 타고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52.81%로 과반 이상 득표하며 경남도청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당시 김 지사는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이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다면서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의혹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 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있는데요.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거죠.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인정하기가 힘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수 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오히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단죄에 미진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힘당 소속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번 대선에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무 말 대잔치. 윤석열은 요즘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갈라치기에 음모론에 또 과대망상적 발언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의당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 설립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척결을 의미하는 집행검을 들고 갖은 꼴값을 떨어댔는데요. 이날 센터장을 맡은 류 의원은 영화 킬빌의 주인공 우마 서먼이 입은 의상을 입고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긴 집행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영화 속 우마 서먼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하객을 전부 이룬 후 류 의원이 입은 의상을 입고 처절한 복수를 펼치는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이게 과연 비리 척결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자꾸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만이라도 정의당으로 안 가게 해줬으면 안 될까요? 류호정은 국회 가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볼 요량인 듯 합니다.